3일 연속 손님이 없던 식당에 물을 마시러 온 한 노인이 찾아왔다. 죽기 전에 한 모금만 마시고 싶어서요. 주인은 그에게 대신 한 끼 식사를 대접했다. 이 노인이 자신의 망해 가는 한국 식당을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으로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이름은 박민호. 30이 새 한국인 셰프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한식당 할머니의 식탁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식당은 20년간 가족의 자랑이었으나 2년 전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손님은 끊겼고 동네 분위기도 달라졌다. 골목마다 트렌디한 퓨전 레스토랑이 생겨났고 그의 전통적인 한국 음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듯했다. 매일 아침 민호는 새벽 6시에 출근해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반찬을 준비했다. 어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김치, 무침 시금치, 무침무, 참기름 무침 콩나물. 불고기는 정확히 4시간 동안 재웠고 고추장 소스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72번 저어야 했다. 민호는 기억 속에서 메아리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호야, 요리는 만만이 아니야. 마음이야. 모든 요리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 목요일 오후 3일 연속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다. 민호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일요일 문을 닫고 월요일에 정리하고 화요일부터 일자리를 찾기로. 일찍 문을 닫으려 테이블을 닫기 시작했을 때 문이 열렸다.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문간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70 후반으로 보였다. 옷은 낡고 더러웠으며 얼굴에는 오랜 고생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뚝거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백내장으로 흐릿해진 눈이었지만 어쩐지 여전히 위험의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민호가 무심코 말했다. 노인은 입구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는 거친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다. 방에 들여 정말 죄송합니다.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그냥 물만요. 마시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민호는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입술은 갈라져서 말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단순한 갈증이 아니었다. 이는 힘의 한계에 다다른 사람의 모습이었다. 자리에 앉으세요. 민호가 가장 가까운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요. 배 끼치고 싶지 않아요. 물만 마시고 갈게요. 제발요. 민호가 재촉했다. 앉으세요. 괜찮아요. 노인은 마지못해 마침내 앉았다. 민호가 차가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자 노인은 필사적으로 세 모금에 들이켰다. 민호는 즉시 잔을 다시 채웠고 두 번째 잔도 순식간에 비워졌다. 고마워요. 노인이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어. 잠깐만요. 민호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오늘 뭐 드셨어요? 노인의 얼굴이 당황한 듯 붉어졌다. 그건 먹을 돈이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뭘 드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어제 아침에 누군가 주먹밥을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아무도 사주지 않아 문을 닫으려던 바로 그 순간 간절히 필요하지만 살 돈이 없는 사람이 눈앞에 앉아 있었다. 민호는 생각할 틈도 없이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뭔가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어요. 노인은 일어나며 거절했다. 갚을 방법이 없어요. 괜찮아요. 민호가 말했다. 어차피 오늘 준비한 음식은 버릴 참이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선한 거짓말이었다. 노인이 더 항의하기도 전에 민호는 부엌으로 사라졌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줄 음식이 있다면 누구도 굶게 하지 마라. 민호는 남은 음식이 아닌 제대로 된 한 끼를 준비했다. 가장 좋은 부위의 불고기를 구워 가장자리가 완벽하게 갈색으로 익도록 했다. 작은 접시에 담긴 7가지 반찬, 김이 모락모락 나는 푸짐한 미역국 한 그릇, 완벽하게 지은 흰 밥, 심지어는 디저트로 작은 과일 한 접시까지.
그가 음식을 내놓자 노인의 눈이 놀라움에 휘둥그레졌다. 이건 너무 과한데요. 제발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마치 신기루를 보는 듯이 음식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불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러고는 멈췄다. 눈을 감았다. 한 방울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또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러더니 그는 울음을 터뜨렸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합니다. 노인은 입에 음식을 넣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냥 고향 맛이 나네요. 아내의 요리 맛이요.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다운 기분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호는 자신의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노인의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했다. 노인은 천천히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었고 그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 먹은 후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이마가 거의 식탁에 닿을 듯이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당신이 저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계속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집도 없고 병들고 혼자인데. 그런데 당신은 저를 소중한 사람처럼 가치 있는 존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존엄성을 되찾게 해 주셨어요. 민호의 목이 메었다. 이름이 뭐예요? 이동혜입니다. 예전에는 성공한 무역회사를 운영했죠. 아내도 아들도 집도 있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투자를 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탓하며 8년 전 연락을 끊었고 아내는 곁에 남아주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유감입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욕심이 컸죠. 가족보다 돈을 우선시했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돈이 아니라 인간애로 음식을 주셨잖아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혹시 여기를 찾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음식이 정말 훌륭한데 말이죠. 민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음식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번 주에 이 식당을 닫을 거야. 동혜의 표정이 변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문을 닫는다고요? 아깝네요. 그는 민호를 깊게 바라보며 물었다. 왜 저에게 그 음식을 주셨나요? 곧 문을 닫을 텐데 돈도 없으실 텐데 왜요? 민호는 잠깐 생각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 요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다고. 널 봤을 때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보였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동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현명하셨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셨나요? 박수진. 2해 전에 돌아가셨어. 그렇구나. 동혜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마워, 박민호. 아직도 세상에 친절이 남아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서. 노인은 절뚝거리며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 사라졌다. 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뒷정리를 했다. 아마도 마지막 손님을 모신 것 같았다. 어쩐지 그 음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간 것이 옳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금요일, 민호는 평소처럼 가게에 들어왔다. 야채를 썰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동혜였다. 하지만 그는 달라 보였다. 목욕을 했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노트와 펜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동혜가 말했다. 이 씨,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덕분입니다. 그 식사가 제게 힘을 줬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리게 해주셨죠. 그는 잠시 멈췄다. 민호 씨, 제게 제안이 있습니다. 일주일만 주세요. 단 일주일만요. 보수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살리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하지만 어떻게요? 전 성공한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무에서 일관했죠. 사업은 잘 알아요. 이 식당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칠 수 있어요. 음식은 완벽하고 마음도 순수하지만 사업 감각이 부족하죠. 일주일만 주세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민호는 망설였다. 터무니없는 제안 같았지만 잃을 게 뭐가 있겠나. 좋아. 일주일만. 돈은 원하지 않아. 빚을 갚고 싶을 뿐이야. 어제 네가 나에게 생명을 줘서 고마워. 내가 뭔가 돌려줄게. 그날 동해는 식당을 관찰했다.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들고 지켜보며 질문을 던졌다. 저녁이 되자 20페이지에 달하는 메모를 채우게 되었다. 토요일 아침 동해는 계획을 세웠다. 첫째, 영업시간을 변경합니다. 월요일부터 오전 7시에 열고 밤 10시에 닫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손님이 없는데. 믿어주세요. 둘째, 메뉴를 바꿉니다. 지금 20가지나 되잖아요. 너무 많아요. 7가지 완벽한 요리로 줄입니다. 그는 노트를 보여주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삼계탕, 잡채, 갈비, 그리고 어머니 특제 순두부찌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니까요. 셋째, 동해는 중요한 점을 눈치챘다. 당신 식당 이름은 할머니의 식탁인데 할머니 집 같은 느낌이 안 나요. 분위기를 바꿔야 해요. 그 주말 내내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다. 더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가구를 재배치하고 어머니가 요리하는 옛가족 사진을 걸고 어머니의 오래된 식탁보를 찾아내었다. 또한 주방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여 손님들이 민호가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동해는 간판 변경을 고집했고 손으로 직접 새 간판을 썼다. 박할머니의 부엌, 정성 가득한 집밥.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네가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야. 동해가 일요일 저녁에 말했다. 내일부터 모든 손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야. 할머니 댁에 온 손님이야.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대해. 월요일 아침 7시 가게가 문을 열었다. 동네를 걷던 노인들이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열었나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네, 할머니. 민호가 따뜻하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아침 드셨어요? 동해가 특별히 준비한 이른 아침 메뉴는 3,000원짜리 죽과 반찬이었고 노부인들은 기뻐했다. 이렇게 싸다니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네요.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민호는 산책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떠날 무렵에는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일 또 올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해는 점심 특선 메뉴를 고집했다. 빠른 점심 세트, 10분 이내 8,000원. 시간이 더 걸리면 무료. 5명의 직장인이 서둘러 들어왔다. 민호는 8분 만에 음식을 내주었다. 뜨겁고 맛있고 빠르다. 이건 정말 대단해. 패스트푸드 같은 속도의 레스토랑 수준의 맛이라니. 월요일이 끝날 무렵 그들은 23명의 손님을 모셨다. 민호가 지난 2주 동안 본 것보다 많은 숫자였다. 화요일은 더 좋았다. 31명의 손님. 하지만 동해는 만족하지 못했다. 뭔가 더 필요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할 만한 포인트가. 수요일 아침 동해가 아이디어를 냈다. 내 어머니의 특제 순두부찌개, 그녀의 시그니처 요리. 그래도 엄마처럼 만들 순 없어.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해도 맛이 달라. 내게 보여줘. 민호는 레시피대로 정확히 준비했다. 동해에게 내놓자 노인은 생각에 잠긴 듯 맛보았다. 맛은 나는데 뭔가 부족해. 재료가 아니라 다른 거야. 동해는 민호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내 어머니가 이걸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민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누군가 아프거나 슬플 때면 항상 이걸 해 주셨어요. 엄마는 이걸 치유수프라고 하셨죠.
사랑으로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위로하려는 마음으로요. 그래. 동해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부족한 거야. 넌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 치유의 마음을 담지 않고 있구나.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었다. 동해가 옳았다. 다시 해봐.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 나를 위해. 그 마음을 담아 요리해. 민호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재료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동해의 아픔을 생각했다. 그의 상실감, 외로움,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따뜻함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냄비를 저으며 치유와 사랑, 보살핌에 대해 생각했다. 이번에 동해에게 그릇을 건네자 노인은 한 숟가락을 떠먹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고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바로 그 맛이야. 내 어머니의 요리 맛이지. 찾았구나. 그날 그들은 치유하는 순두부찌개를 특별 메뉴로 만들었다. 간판을 걸었다. 박할머니의 치유찌개, 마음의 아픔을 사랑으로 달래드립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했다. 어떤 손님들은 울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그 특별한 비결을 물었다. 민호는 간단히 말했다. 당신이 안고 있는 어떤 아픔이든 치유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식당 밖에는 줄이 생겼다. 들어오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호는 식당을 영원히 닫으려고 했다. 그날 저녁 정리하며 민호가 동해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네가 내 식당을 구했어. 어머니의 유산을 지켜주었어. 동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네가 스스로를 구한 거야. 난 그저 네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이지. 네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잊은 것뿐이야. 손으로만 요리하지 말고 마음으로 요리하라는 거. 제발 머물러 줘. 계속 나와 함께 일해줘. 내 파트너가 되어줘. 동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일주일만 더 있을게. 네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하지만 그 후에는 떠나야 해. 왜요? 내 삶을 다시 세워야 해. 네가 내 삶의 목적을 되찾아 주었어. 내 아들을 찾아야 해. 속죄해야 해. 민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해했다. 알겠어. 하지만 제발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돈보다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네가 가르쳐주지 않았나.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하지만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뭐든지. 마음으로 요리하세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음식을 계속 만드세요. 그게 어머니의 정신을 살아있게 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주가 되자 식당의 성공은 더욱 커졌다. 푸드 블로거들이 그들을 발견했다. 박할머니의 부엌은 서울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국 음식을 제공한다. 여기서 단순히 먹는 게 아니다. 사랑을 느끼게 된다. 동해는 약속대로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떠났다. 살이 오르고 건강해 보였으며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민호는 그가 가져갈 만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주었고 두 사람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저에게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가 말했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답했다. 3달이 지났다. 박할머니의 부엌은 동네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식당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배고플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외로울 때, 상처받았을 때, 길을 잃었을 때도 찾아왔다. 치유를 받으러 온 것이다. 민호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했지만 동해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모든 그릇에 담긴 치유 스튜를 직접 만들었다. 모든 요리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여성이 눈이 빨개질 정도로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치유 스튜를 주문했다. 민호가 스튜를 내주자 그녀는 한 숟가락 떠서 먹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식사 내내 울었다. 다 먹은 뒤에야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흘째 입에 음식도 못 넣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버지가 해주시던 그 맛이었어요. 돌아가신 뒤로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느껴본 건 처음이에요.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유감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녀는 몇 번이고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김윤아였다. 결국 슬픔 때문이 아니라 민호를 만나고 싶어서 온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슬픔과 치유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천천히 자라났다. 동해가 떠난 지 4개월 후 조용한 화요일이었다. 문이 열렸다. 민호가 고개를 들자 얼어붙었다. 동해였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4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민호 씨, 동해가 따뜻하게 말했다. 제 아들 이준수를 소개합니다. 둘은 서로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8년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죠. 하지만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그를 이곳에 데려오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운 곳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교훈이 뭐였어요? 준수가 물었다. 동해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낯선 이에게 베푸는 친절이 바로 우리가 인간성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잃은 이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존중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만든 음식은 가장 깊은 상처마저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이분은 식사를 대접해 주시며 제 목숨을 구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게 삶의 목적을 되찾아 주셨다는 거죠. 준수는 민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고마워. 아빠가 왜 여기 오고 싶어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떠나려던 순간 동해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여기 얘기 다 해놨어. 곧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거야. 그의 말이 맞았다. 이곳이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말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다. 그 첫 만남으로부터 1년 후, 민호는 서울의 한 주요 잡지에 치유하는 식당, 한 셰프가 마음으로 요리하는 법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인터뷰에서 민호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경험, 그리고 가장 소중한 교훈을 준 노숙자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공은 전략이나 마케팅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치유하려는 마음으로 요리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다시 찾는 이유입니다. 2년 후 한 사업가가 민호에게 체인점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민호는 고개를 살며시 저으며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왜요?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시나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대량 생산하려 하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제가 만드는 한 그릇 한 그릇은 그 음식을 먹을 특정 사람을 치유하려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체인점이 된다면 그건 불가능해질 거예요. 사업가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아마도 돈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죠. 민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있어요.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있거든요. 단순히 레시피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신을요. 그리고 노숙자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교훈을 지키고 있어요. 가장 큰 성공은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마음을 움직였는지에 있다는 것을요. 5년이 지난 지금도 박 할머니의 부엌은 단 한 곳뿐이지만 매일 사람들이 줄을 선다.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민호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면 사랑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제 37이 된 민호는 유나와 결혼했다. 둘은 성공적인 사업뿐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의 만남의 장을 함께 만들어냈다. 동해는 준수와 함께 자주 찾아왔고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준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항상 당신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 덕분에 인생을 되찾았다고 하십니다. 개업 5주년을 맞아 민호는 새 간판을 걸었다. 요리가 사랑임을 가르쳐 주신 박수진님을 기리며, 그리고 요리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이동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마지막 치유 스튜를 준비하며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다. 5년 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님, 돈, 성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어머니가 처음 요리를 시작한 이유를 기억하는 것이었다. 이익이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구석에 홀로 앉아 방황하는 듯한 지친 노인 앞에 그 스튜를 내어놓았다. 노인이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눈을 감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오늘 정말 필요했었어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천만에요.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게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요.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 민호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 엄마는 저에게 요리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법을요.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따뜻함, 그리고 사랑을 주는 법을요. 유나가 함께 살게 된 위층에서 내려와 마지막 테이블을 닦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다. 힘들었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좋은 하루였어. 민호가 정정했다. 이곳에서의 매일이 이제 좋은 날이야. 둘은 함께 문을 잠그고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다. 민호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호 씨? 나 이준수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 있어. 오늘 오후에 쓰러졌어. 의사 말로는 심장이 안 좋아진대. 널 찾고 있어. 20분 안에 갈게. 병원에서 동해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작고 허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호를 보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민호 씨, 왔구나. 당연히 왔지. 민호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마치 때가 다 된 사람처럼 말이지.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 내가 결코 누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5해를 잘 살았어. 아들과 다시 연결된 5해. 내 식당을 번창하는 모습을 지켜본 5해. 그 5해는 내가 돈을 쫓아보낸 수십 년보다 더 소중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 친구여. 이 몸은 한계에 다다랐어. 하지만 괜찮아. 동해가 민호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5년 전 그날 네 식당에 물 한 잔 달라고 들어갔을 때 나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 그날 밤 목숨을 끊으려 했지. 그런데 네가 그 음식을 내게 줘서 내가 소중한 사람인 양대해 줘서 그제야 삶이 여전히 살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지. 민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몰랐어. 어떻게 알았겠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야. 한 번의 친절이 누구의 생명을 구할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 네가 내 생명을 구했어.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아들과의 관계도 구했지. 내 식당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삶도 구했어. 동해의 눈이 반짝였다. 한 가지 약속해줘. 뭐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 그 마음을 절대 잃지 마. 그곳을 치유의 장소로 지켜. 그게 네가 세상에 주는 선물이야. 약속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좋아. 동해가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준수가 방에 들어서자 부자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 방법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는 사흘 뒤 아들의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준수는 민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민호 씨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난 뒤일 거야. 하지만 지난 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그건 네가 준 선물이야. 돈을 좀 남깁니다. 당신이 저를 도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세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을요. 사랑을 담아 음식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마음을 계속 치유해주세요. 내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감사와 함께 이동의 유산은 3천만 원이었다. 민호와 유나는 식당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매일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했다. 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성을 지키며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이를 동해의 식탁이라고 불렀다. 몇 달 만에 매일 12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다. 민호는 모든 손님을 존중과 진심 어린 배려로 대했다. 김민석이라는 젊은 노숙자가 동해의 식탁을 꾸준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 친절을 받으며 지내던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받은 모든 식사값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민호가 말했다. 아니요, 해야 합니다. 당신은 제 존엄성을 되찾아 주셨어요. 이것이 제 감사 표현입니다. 민호는 돈을 받았고 그 주 내내 다른 사람들의 식사값으로 사용했다. 네 감사가 다른 이의 구원이 되는 거야. 민호가 설명했다. 친절은 그렇게 흘러가는 법이야. 계속 앞으로 흘러가게. 동해에게 첫 식사를 대접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박할머니의 부엌은 단순한 식당을 훨씬 뛰어넘는 공간이 되었다. 이곳은 공동체의 중심이자 치유의 장소,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과 배고픈 이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다. 벽면은 사진과 감사 편지로 가득했다. 어머니 사진, 동해 사진, 가족이 된 단골 손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 음식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서진 차에 왔는데 온전해진 채 떠났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42세가 된 민호는 자신의 철학을 여러 젊은 요리사들에게 전수했다. 재료를 넣기 전에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라.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그들이 소중하다는 걸 상기시키려는 마음으로 요리해라.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민석이었다.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민석은 이제 아침조의 주방장으로 동해의 식탁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나는 3년 전 딸을 낳았다. 민호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수진이라 지었다. 어린 수진은 종종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색칠 놀이를 하며 놀곤 했다. 마치 민호가 할머니의 식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준수는 민석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자주 찾아와서 항상 동해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재건했고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민호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았다. 식당 재개업 10주년을 맞아 특별 행사를 열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민호는 유나와 어린 수진과 함께 모두 앞에 섰다. 10년 전 저는 이 식당을 닫으려 했습니다. 희망을 잃었죠. 그런데 한 노인이 물을 달라고 들어오셨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동해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하나의 연결고리이자 한순간의 배려를 상징합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변한 건 단 하나의 교훈 덕분입니다. 사랑으로 요리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한노파는 이곳이 제게 일어날 이유를 줍니다. 라고 말했다. 한 사업가는 이 치유 스튜만이 제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라고 했다. 한 젊은 엄마는 아이들 밥을 못 줄 때 동해의 식탁이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밥값을 내러 옵니다. 라고 말했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민호가 알지 못하는 한 노부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박 씨, 저는 이미숙입니다. 동해의 미망인이지요. 민호는 깜짝 놀랐다. 그의 미망인이라고요?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멀어졌어요. 부끄러워서 그를 떠났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재혼했지만 항상 후회했습니다. 준수가 저를 찾아와서 모든 것을 말해주더군요. 당신이 제 남편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그를 먹여 살렸는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의 손을 잡았다. 제가 곁에 없었을 때 그곳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그에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선사했어요. 민호는 그녀를 꼭 안았다. 저 역시 그분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했죠. 그게 바로 친절의 힘이에요. 해가 지자 민호는 가족들과 함께 밖에서 서 있었다.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에서는 손님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교감하고 있었다. 어린 수진이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빠, 왜 아빠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항상 울어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딸을 안아 올렸다. 가끔 사람들은 울 필요가 있거든, 우리 딸아. 마음속에 씻어내야 할 아픔을 안고 있을 때가 있단다. 사랑으로 만든 음식은 그들에게 느끼고 풀어내고 치유할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거야. 나도 그렇게 요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나요? 네가 좀 더 커서야 모든 걸 가르쳐 줄게. 비밀 재료는 향신료나 기술이 아니야.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지. 수진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바로 수진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유나가 민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동해는 수진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유산은 수진을 통해 이어지고 있어. 네가 동해에게서 배운 것을 수진에게 가르치고 수진은 또 다음 세대에 전할 거야. 그게 바로 불멸이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어 자신이 거의 끊어버릴 뻔했지만 동해가 되살려냈고 이제 딸을 통해 이어질 선의의 사슬을 생각하며. 민호는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 옆에 있는 동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그에게 동일한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삶의 목적은 부를 축적하거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고통을 덜어주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임을. 고마워요. 민호가 속삭였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지난 10년간 매일 그랬듯 그는 일찍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문을 들어서는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 것이다. 그들이 돈을 낼 수 있든 없든, 단골이든 낯선 사람이든, 배고픔을 달래러 왔든 마음의 아픔을 달래러 왔든 그는 그들을 진정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즉 몸과 영혼을 위한 양식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박할머니의 부엌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손으로만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요리하는 것을 누군가 기억하는 한 대를 이어 계속 전해질 선물이었다.